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경찰을 집단 구타하고 도주한 용의자 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에서 이 같은 이민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LA에서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징후범죄 사건이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넛 가게에서 불법 마약 제조와 판매를 한 30대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스팀 다리미 수백만 대가 화상 위험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중남미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뉴욕에서 이민자 범죄가 잇따르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던 뉴욕이 범죄의 도시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노숙자 보호소 밖에 있던 이민자 무리가 경찰을 집단 구타합니다. 경찰이 모여있던 이민자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폭행을 가한 겁니다.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용의자들은 모두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자들로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엔 모두 7명이 연루된 가운데 검찰은 그중 5명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2명까지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grand jury has returned an indictment on 7 individuals for their roles in assault on 2 police officers in Times Square on January 27th. 최근 뉴욕시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후 거리의 위생이 악화되고 범죄가 급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스쿠터를 탄 이민자가 여성의 휴대폰을 날치게 하려다 여성을 도로 기둥에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뉴욕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The overwhelming number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are law-abiding and they're pursuing the American dream. And this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the NYPD will partner with each other to pursue those who break the laws in our city. 이주자들을 위한 세금 부담까지 겹친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I'm very scared, and my mother, she's right there. And it's very scary for the older people too. It's not right what they're doing. 이 같은 이민자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이 급증하면 국경을 닫고 장벽을 추가 건설하겠다면서 당초 공약을 깨고 비상 처방을 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머롤랜드 드라이브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스튜디오 시티는 어제 낮 캐년 협곡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머롤랜드 드라이브 일부 구간이 흘러내린 진흙과 각종 잔해물들이 쌓여 교통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포함해 콜드워터 캐년 드라이브 남쪽 방향 차선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Yeah, it was unexpected. There's no warning sign, so you just have no idea it's coming. And every other road I was on, including my own street, was passable, but we had a lot of rocks and mud coming down. 당국은 현재 언덕과 협곡 등에서 진흙과 바위 등이 흘러내리고 있어 머롤랜드 드라이브 인근 도로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운전자들은 해당 도로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폐쇄된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언제 복구돼 정상 통행이 가능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한국 통신사에 휴대전화가 없는 제외 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10시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들이 올해 말부터는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그 재해동포 인증센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올해 말에 그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국내 휴대폰 없이 민간 전자서면 인증서를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의 발급 가능 서류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과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인하, 발급 기간 단축 등 올해 민원 관련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화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민원 수요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응답을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사건 사고 신고는 3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한 LA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지난해 LA 지역에 한국 국적자의 사건 사고 신고는 3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거의 300에서 400건 정도 있었고 팬데믹 후에 200~300건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300건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사고 신고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피해를 본 증오범죄 신고의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적 여부를 확인하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여기 LAPD의 올림픽 경찰서의 그 피해자 LACT 범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혹시 이분 국적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데 우리 재국민이 연루된 증오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LA 총영사관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병대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동부 지역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해 있던 해병대원 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발표에 따르면 헬기는 지난 6일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 기지를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미라마 공군 기지로 향하던 도중 폭풍 등 기상 악화로 추락하면서 실종 상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ain and aviation safety officer saying that they lost signal for one of their aircraft in the Pine Valley area. The military cargo helicopter, the last directional beacon was pinging to a Latin long.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당국과 미 해병대가 함께 계속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추락한 헬기 잔해가 발견돼 현재 해병대원 유해와 장비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넛 가게 업주가 불법 마약 제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블라썸 힐 로드 400블럭에 위치한 도넛 가게에서 불법 마약 제조와 판매 혐의로 업주인 32살의 루이스 카릴로 모에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자택과 도넛 가게에서 각종 불법 마약류와 제조, 부품 그리고 거액의 현금과 미등록 총기와 탄약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핑크 코카인으로 알려진 약물을 제조했으며 이는 케타민과 메삼페타민 그리고 코카인과 오피오이드 등을 혼합해 만든 합성 마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약물은 섭취 시 환각과 정신질환, 초조함과 과잉 자극 등의 증상을 보이며 생명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리 정화조에 빠진 한 여성이 2시간 동안 갇혀있다 긴급 구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체리애비뉴 8200블락 주택 앞 도로 정화조에서 한 40대 여성이 25피트 아래로 추락한 채 발견돼 긴급 구조됐습니다. 소방국은 해당 정화조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여성은 사고가 발생한 정화조 위의 거리를 걸어가다 정화조 부분에 땅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은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스팀 다리미 수백만 대가 화상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보네이도와 샤퍼 이미지 브랜드사의 휴대용 스팀 다리미인 스팀패스트 200만 개를 심각한 화상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가열이나 사용 도중 스팀 노즐에서 뜨거운 물이 배출되거나 분사되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12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3건은 실제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월마트와 아마존 그리고 베드베스앤비욘드 등 시중에서 판매됐으며 캐나다에서도 13,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액 환불이나 무료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인 식료품점 트레이더조의 냉동식품에서 돌이 나와 전량 폐기 처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어제 일부 소비자들이 트레이더조의 냉동 필라프를 섭취하다 돌을 씹어 치아가 부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중보건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9일 사이 생산된 닭고기와 렌틸콩, 캐러멜 라이즈드 어니언 필라프입니다. 트레이더조는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면서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받거나 즉시 버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은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아칸소주 등 미 전역 4개 주에서 판매된 365 홀푸드 마켓 브랜드의 즉석 채식 피자, 비건 피자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 라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제품이 첨가돼 있던 것이 확인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후보자를 향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아내와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4년 한 달여의 재판 끝에 항소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는 유죄.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뇌물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받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15번 넘게 사과를 했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견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겐 다른 범행으로 수감돼 건강이 악화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설 명절을 맞은 한국에서는 높은 물가에 소비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대목은커녕 빚만 는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25년간 동네 슈퍼를 운영해온 박정희 씨. 여느 때처럼 설을 앞두고 가게 앞에 명절 선물을 들여놨지만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명절 대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사과배 이런 거는 뭐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이미 들여놓은 상품이 안 팔리니 명절이라고 새로 들여놓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은 계속 줄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인건비와 이자 부담은 치솟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이제
직원을 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인건비 때문에 한 사람 그만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업종을 바꿔야 되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 대위 변제액 규모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다 지난해엔 3.4배나 급증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1인당 100만 원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이유는 물가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사실 재정 긴축도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물가가 잡혀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기 전까진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멈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둔 설 명절을 맞아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귀성길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귀성객 배웅에 나선 여야 지도부. 공교롭게도 전통적 지지세에 따라 행선지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열차가 떠나는 서울역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의 출발점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에 검은 가루가 묻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수레를 이끌고 연탄을 나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 돈은 계속 매년 이 시기에 7만 장을 매년 드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인들과 악수하며 사진을 찍고 성수품도 구매합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전통시장 2곳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설 직전이라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좀 많아 보이는데 우리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앞 민심 잡기 행보의 와중에도 여야 간 설전은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할 사람들, 최강욱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방식으로 자기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바로 세움이라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연휴 직후 본격 마개오를 공천 경쟁에 각 당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대상자 면접이,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통보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으로 2월 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